네. 일단 이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관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쥐에 있어서 그 쥐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3자의 쥐, 3자는 수익자입니다. 과연 이 수익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가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익자가 의사표시, 누구한테 낙약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야만이 채권이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낙약자는 궁금하겠죠. 어떻게 됐겠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낙약자, 채무자는 낙약자입니다. 채무자는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 수익의 의사표시겠죠. 누구한테? 제3자. 제3자는 누구다? 수익자. 수익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자가 가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즉 수익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본다? 제3자, 자, 수익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뭘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거절이 되게 되면 수익자는 채권을 취득한다?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 누구 사이에 있다?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문제겠죠. 요 지문은 잘 출제가 됩니다. 이런 표현도 또 어디서 봤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채고하는 경우, 그 경우에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죠. 제3자는 채권을 직접 취득한다. 직접 취득의 의미가 뭐죠? 제3자, 즉 수익자는 채무자,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241559 어떤 사건이었냐면 서울시가 H건설과 공사 도구 계약을 했어요. 이 공사가 뭐였냐면 난지도 공사였어요. 난지도. 난지도의 쓰레기 처리장.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국가가. 국가와 H건설 사이의 공사 도구 계약. 공사는 난지도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 쓰레기 시설을 누구한테 취득한다?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고 국가가 요약자였습니다. 그리고 H건설이 낙약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수익자였습니다. 이 도급계약에 따라서 H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 시장을 만들었는데 하자 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권이 문제가 됐는데 이 해제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공사도급 계약에 해제권이 누가 행사할 수 있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냐,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냐가 문제였는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국가만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울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수익자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뭐였냐면 난지도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제 서울시가
기속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 처리 비용에 10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하자의 처리 비용이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H건설을 상대로 해서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게 하나의 또 쟁점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국가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전제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행불능 편에서 말씀드렸죠. 규책 사유가 있는 이행불능. 이건 이제 불완전 이행인데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즉 해제권을 행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3자, 지금 서울시는 하자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10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손해가 발생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서울시가 행사를 할 수 있냐?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는 H건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를 수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10억이 발생했고 요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는 직접 H건설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하자 처리 비용은 이 채권과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즉 이 채권의 동일성을 가지고 내용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비록 국가가 H건설을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채권을 취득한 서울시는 H건설을 낙약자 상대로 해서 본래의 채권, 이 채권의 연장선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92년도 구이다 그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게 되면 해제권은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국가나 요약자나 낙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수익자는 그 채권의 연장선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계약을 한다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낙약자는 자기의 입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낙약자에게. 꼭 계약을 해제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배웠죠?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출제됐습니다. 딱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별표 3개입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수익자 지위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번 항. 2번 항과 동일한 내용인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즉 이 채무 불이행은 기본 관계, 기본이니까 보상 관계, 기본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좀 전에 사례에서는 뭐였었죠? 공사 도급 계약이었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다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전에는 해제권이었죠.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 어떤 그 청산 관계가 생겼죠? 원상 회복 의무죠.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 그리고 취소권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는 가지지 못한다. 누가? 제3자. 정리하게 되면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 기초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갖는 권리는 뭐다? 해제권. 계약 해제권 행사했을 때 발생하는 원상 회복 청구권. 그리고 계약 취소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26, 27, 28, 29, 30회 빼놓고 계속 출제됐습니다. 33회. 그만큼 제3자의 지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란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 지위에서 가장, 지금 수익자는 채권을 취득했죠. 그걸 얘기합니다.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령 채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배상은 본래의 채무의 연장이다. 기억나시죠? 본래 채무가, 채권의 반대편이 채무잖아요. 본래 채무가 이겼는데 채무 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이렇게 제가 같이 붙여놨죠.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 당연히 요것도 채권자 지위에서 갖는 권리다.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이 표현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 경우에는 가질 수 있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출제 질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 못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권도 없다. 그렇죠?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계약의 취소권은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쉽게 해서 요약자와 낙약조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이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누구 말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쉽게 해서 계약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계약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제3자가 가능하려면 이 제3자가 계약인수라는 우리가 채무인수라는 용어도 배웠지요. 그럼 채권양도라는 걸 배웠지만 채무인수나 채권양도는 하나의 계약에서 일부만 갖는 건데요. 계약인수라는 것은 요약자나 낙약자 지위를 전체를 갖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다르겠죠. 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는 수익자는 단지 채권만 취득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가요? 제3자가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바꿔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는 당사자 의사, 즉 요약자와 낙약자의 의사에 기한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여기 변경 소멸을 썼잖아요. 그런데 주로 뭐가 나오냐? 합의 해제. 합의 해제를 예로 드는 겁니다. 비교할 게 뭐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는 종목까지 했죠. 누가 행사하냐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요약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 소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그거랑 비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라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래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권리, 가령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본래 갖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당사자 의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 문구 자체도 기억하지만 예를 들어서 합의 해제는 안 된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했던 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함으로 제3자 보호 규정에 있어서의 제3자는 아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즉 의사표시에 하자의 때는 취소나 무효의 단서 규정 즉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서 제3자는 취소나 무효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건데 지금 이 제3자는 본래 계약상의 권리만 취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수익 제3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상의 권리를 지금 취득한 거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속이 된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나 압류 조치한 사람은 제3자가 해당될 게 있죠. 하지만 제3자 자체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법률관계를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하는 건데 3자가 취득한 권리는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아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할 수 있으면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기본 관계죠. 보상 관계라고 하고,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기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채권은 취득은 무효가 된다.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3자가 포함이 된다면 그러한 단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겠죠.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십시오. 자, 다만 보통 이제 수익자는 제3자는 아니에요. 즉 수익의 의사표시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특이한 판시 내용이 있어요. 판시 내용이 있는데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이건 출제는 안 됐어요. 출제는 안 됐고 다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지만 이 부분에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제3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러한 판례가 판시한 예가 있다. 그렇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뭐였냐면 이 사안 자체는 방사청, 방위산업청과 연관된 거예요. 즉 국가가 관여된 거였습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수익자가 방위산업청. 우리나라 무기 조달은 다 방위사업청으로 해요. 방위사업청이 육해공군의 각 군수 무기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무기를 방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방사청이 계약의 당사자나 아니면 수익자 주위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 예컨대 하나나 SK, 그러한 SK조선, 조선소라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낙약자가 이제 옹고, 요약자가 SK조선이었어요. SK조선과 요약자, 수익자 사이에 우리가 배가 있으면, 군함이 있으면 여기 있는 포 있죠. 이 포를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포함해서 이거 건조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이 하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만들어서 주기로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 하자 처리하는 데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물로 제공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뭐 손해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군함에서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SK지우선이 낙약자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럼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공급 계약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도급 계약이죠, 이것도. 근데 특이합니다. 군수무기는. 그래서 낙약자가 이 공급 계약에 따라서 건조된 것은 누구한테 준다? 요거는 포는 수익자에게 주기로 했어요. 출연계약, 출연관계. 그런데 낙약자와 SK조선은 지금은 여러분 이름을 못 들을 겁니다. 과거에는 SK조선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옹고가 수익자인 방위사업청 상대로 제공한 포신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계약 해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논리를 폈냐면 이건 동산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인데 계약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은 제3자는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면 물건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물건과 비슷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하고 동산이라면 인도, 주택 임차라면 대항력을 갖추고 상가 임차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에 등기된 것. 그와 같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용 수익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근데 동사 같으면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제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 계약관계가 체결됨으로써 요약자와 수익자는 별도의 법리관계를 형성했다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사실은 특별하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판례를 분석하면서 이게 지금 일반화시키지 않는 특이한 경우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해제의 그 법리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고 혹시나 교과서나 이런 게 나오다면 이게 일반화된 게 아니다. 왜냐면 계약 해제의 제3자가 인정된다면 의사표시의 하자의 제3자 보호 규정에도 포함될 수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사표시 하자의 3자는 아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 일정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3자에 해당되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했더니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가 당사자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리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물론이나. 근데 제가 방금 언급한 예는 3자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모로 둔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판례는 2005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2021년도의 대법원 판결이옵니다. 그런다면 이 법리를 전원 합치해서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세모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2005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면 물론이나. 제가 방금 말한 내용과 틀리죠. 정부한테 배치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상 회복의 당사자는 누구였다? 계약 당사자. 제가 계약의 해제권 누가 행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주위에 있는 요약자나 낙약자였죠.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 회복 청구권. 원상 회복 청구권 있으니까 그 반대에는 원상 회복 의무 있죠. 원상 회복 의무도 누구한테 있었죠? 계약 당사자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낙약자는 미지급 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542조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낙약자와 요약자가 있으면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낙약자의 주위에서 본래 계약, 즉 기본계약, 기본계약, 요약자와 낙약자는 기본관계, 그게 뭐냐? 계약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낙약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기본관계가 해당되면 수익자는 채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혼동이 있는 거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기본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취득 못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 습니까? 제3자 아니라고 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낙약자는 미지급 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즉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거겠죠. 42도로 계약 해지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연한 겁니다.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 회복을 구하는 것과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상 회복 의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상 회복은 누구 문제? 요약자의 낙약자의 문제고 만약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자신 취득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낙약자는 야 무슨 소리야? 계약 적법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뭔가를 급부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낙약자가 수익자와 권리를 행사를 해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 낙약자가 급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위에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됐으면 중급부가 있으면 서로 돌려주죠. 쟁점이 뭐냐면 급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수익자예요. 그렇게 쟁점이 생긴 거예요. 당사자에 있는 사람은 요약자, 원래는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급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익자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쟁점이 된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다? 설사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용한 급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급부와 관련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였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혼동스럽겠죠. 이거는 이제 급부를 한 경우고 반대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계약관계를 해제를 한 후에 수익자 그때 가서야 권리를 행사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는 낙약자가 수익자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를 이행했던 거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거라면 지금은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낙약자는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은 차원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약자의 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자 지입니다. 방금까지 본 사항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을 해주십시오. 요약자의 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어요. 이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원래 이 사람 건데 3자를 위한 계약을 통해서 그 채권을 누구한테 주겠다? 직접 취득했다. 직접 취득을 했다면 이 채권은 또 직접 취득했다는 얘기는 뭐죠? 수익자가 권리를 낙약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 채권을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면 채권의 행사의 얘기는 만약에 이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돈을 받는 거라면 수익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약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는 그 돈 나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아직 돈 안 줬어? 낙약자 수익자한테 그 돈 줘. 우리 제3자랑 계약했으니까 이 매매대금 이 사람한테 주세요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기한테 직접 이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얘기다.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얘기는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돈 줘. 빨리 수익자한테. 대신에 요약자하고 수익자에게는 대가관계 있다고 했죠. 무슨 사정이 있겠죠.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낙약자한테 전화를 찾아가서 얘기했죠. 빨리 돈 주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질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소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소를 구할 수 이익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쟁점인데 시험과 상관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제3자를 위한 유상이고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본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입니다.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는 못하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제3자 그 당시에 이제 계약 해제할 때 쟁점이 뭐냐면 좀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였죠. 쟁점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 요약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3자 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법 조문에 기재가 됐을 겁니다. 법률도 없고 또 법리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에 기초한 고유의 법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관계를 했죠.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사는 누가 한다? 계약관계 청사는 무슨 얘기죠?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관계는 누구누구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다. 이 논의 전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자인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 거라면 돈을 줘서 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누구랑 문제다? 요약자, 낙약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겠죠. 수익자가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자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낙약자가 그 얘기죠.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원인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계약 해제했던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심지어 더 나아가 법률상 언이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는 겁니다. 누굴 상대로 한다? 무조건 요약자. 제3자 낙약자는 제3자 상대로 네가 받은 거 돌려주라는 얘기를 어떠한 이유로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란 게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내지는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고요. 부당이득은 해제가 아닌 계약관계 무효,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해제도 부당이익의 연장성인데 다만 부당이익 반환의 범위와 관련해서 해제의 경우가 특칙인 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는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기본관계, 계약관계, 기본관계, 예컨대 계약이라고 할게요. 계약이 효력이 있으면 특히 쌍무나 유상계약이 있을 때 A와 B는 각자 이행하는 채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 우리 무효 사유 받았죠. 불공정행위, 허위표시, 비밀불시에 단서 해당되는 경우 무효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어서 효력이 없게 되면 각자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죠. 없던 거니까. 그게 무슨 법리다?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740조 이하에 있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해제. 해제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효력적으로 해제되기 전에 서로 주고받은 게 있죠. 해제되면 이 경우에도 서로 주고받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제는 별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548조가 될 겁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예컨대 금전의 경우에는 그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는. 즉 이 경우에도 반환 범위가 정해진 특칙이 있어요.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그런데 이 해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줬습니다. 즉 특칙이에요. 특칙. 그래서 해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부당이득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548조에 따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해제가 안 된다면 부당이득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로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내용이고요. 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 수익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 대해서 낙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 표현입니다. 수익자가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뭔가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요약자의 낙약자 문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만 요 표현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아직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보험자의 보호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있는데 보험 계약에서는 다르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즉 계약이 해제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 된 반환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겠지만 보험 계약 어떤 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명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정도만. 저도 이제 고민 들었는데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만약 혼동스럽다 그러면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